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안시 기능학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양안시 기능학 14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워낙 긴 시간 거의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했으니까요. 좀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수업이었긴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시기능 이상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시기능 분석법들이 있다. 그중에서 그래프 분석법이라는 것이 1864년도에 돈데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제시되었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장점은 시기능 분석된 내용을 한눈에 그래픽적으로 그림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안시 기능 이상과 관련되어서 아주 숙달된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양안시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시기능 훈련을 하기 전과 후 또는 프리즘 처방을 했다면 프리즘 처방을 하기 전과 후 또는 안경 처방, 광학적인 처치를 했다면 이런 광학적인 처치를 하기 전과 후에 시기능 이상의 변화 상태, 시기능의 변화 상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프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그래프 분석법을 통해서 다양한 시기능 이상을 처치를 할 수 있는데요. 안경이나 컨택 렌즈를 통해서 광학적 처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비정시를 완전히 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안시 이상에 의한 증상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어떤 이런 시기능 이상에 의한 증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처치법에 의해서도 결국은 이런 시기능 이상에 의한 양안시 이상에 의한 증상을 계속해서 호소한다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하나의 방법인 프리즘 처방을 통해서 이런 양안시 기능의 이상이 있는 그런 증상들을 해결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런 양안시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프리즘을 처방해야 할지 그 기준점을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셔드 기준에 의해서 프리즘을 처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퍼시발 기준에 의해서도 프리즘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의 기본적인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임상에 나갔을 때 양안시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프리즘 처방을 할 때 이런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을 이용해서 적절한 프리즘 안경을 처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에 의한 프리즘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위를 보정하는 그런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외사위의 경우에는 눈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벌어져 있는 사실 외사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융합력을 이용해서 으악 하고 이렇게 정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우리는 외사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바깥쪽으로 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양성 융합성 폭주를 이용해서 정의 상태로 만들고, 또 원거리에서는 이렇게 수평 상태로 만드는 걸 거고요. 또 근거리에서는 딱 정해진 거리에 적절하게 정시 정의인 사람이 폭주해야 되는 양만큼을 똑같이 폭주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때도 외사위라면 바깥쪽으로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를 양성 융합성 폭주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정시 정의인 상태인 사람처럼 폭주를 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즉,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외사위는 양성 융합성 폭주를 통해서 보정하면서 정의 상태인 것처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겠고요. 반면에 내사위의 경우에는 눈이 안쪽으로 심하게 몰려있는 내사시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를 으악하고 음성융합성 폭주를 이용해서 보정해서 정위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우리는 내사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사위를 보정하기 위한 힘은 음성융합성 폭주라는 힘을 사용하는 거고요. 외사위를 정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성융합성 폭주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좌측의 상태는 지금 외사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눈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외사위 상태를 양성융합성 폭주를 이용해서 정의 상태인 것처럼 만들게 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외사위는
폭주를 하는 양성융합성 폭주의 힘을 사용해서 보정해서 정위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오른쪽 그림처럼 내사위인 상태는 바깥쪽으로 눈을 벌려주는 음성융합성 폭주를 이용해서 내사위를 정위 상태인 것처럼 보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사위양이 크거나 또는 이런 양성융합성 폭주라거나 음성융합성 폭주의 크기가 사위량보다 작다면 그러한 그 사위를 보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족한 만큼, 즉 양성융합성 폭주라거나 음성융합성 폭주의 부족한 만큼을 프리즘 안경 렌즈를 통해서 보완해 주어서 양아시 이상에 의한 증상들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즉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평 사위를 보정할 때 이 융합성 폭주의 양이 사위의 양보다 적다면 당연히도 복시가 나타나는 사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러한 사위량과 융합성 폭주의 양이, 그러니까 융합성 폭주의 양이 사위량보다 작지는 않은데 똑같은 상황, 즉 가정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0 프리즘 다이옵터의 외사위가 있는 사람인데 20 프리즘 다이옵터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양성 융합성 폭주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간신히 뭐 양아시, 그러니까 정의 상태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20kg짜리 역기를 들 수 있는 사람에게 너 20kg 들어봐 하면 엄청 힘들게 바들바들 떨면서 간신히 역기를 들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도요. 따라서 이렇게 사위량과 융합성 폭주의 양이 거의 같다면 양아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안정피로, 그러니까 그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양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들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듯 사위의 크기보다 융합력의 크기가 작거나 또는 작지는 않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피로가 나타나거나 복시가 나타나는 사위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융합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정피로가 계속해서 느껴져서 눈의 피로를 계속해서 느낀다면 프리즘 안경 렌즈를 사용해서 이런 융합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어서 안정피로를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첫 번째 셔드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퍼시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적절한 프리즘 양을 처방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위 양과 융합성 폭주의 양이 거의 비등하거나 또는 융합성 폭주의 양이 사위량보다는 크지만 적절한 양이 되지 못해서 안정피로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셔드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 셔드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아래쪽에 살펴보게 되면 3프리즘 외사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가 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 융합성 폭주의 양이 15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른쪽 보면 그래요.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4프리즘 내사위를 가지고 있는데 음성융합성 폭주의 양이 12프리즘 다이옵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프리즘 처방이 필요한 사람일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셔드 기준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위량을 측정하고 외사위는 양성융합성 폭주가 중요하겠고요. 내사위는 음성융합성 폭주가 중요하다는 건 이 앞 PPT에서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데이터를 얻었다면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프리즘 처방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프리즘 양이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지 않은지를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셔드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이래요. 셔드 기준은
안정 피로를 어떤 사람이 느끼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사위의 경우에는 양성 융합성 폭주가 사위의 크기에, 만약에 외사위를 갖고 있다면 외사위의 크기가 보다 2배가 된다면 양한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셔드가 되고요. 이 셔드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양성융합성 폭주가 사위량의 2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을 프리즘을 처방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내사위의 경우에는 음성융합성 폭주의 양이 내사위량의 2배가 된다면 안정피로를 느끼지 않지만 이런 내사위의 양보다 음성융합성 폭주의 크기가 2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족한 만큼을 프리즘 처방을 통해서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아래쪽에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위가 있는 사람이 양한시 이상에 의한 안정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폭주 여력이라거나 계산 여력이 사위량의 2배가 돼야 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위량의 2배에 해당되는 양만큼이 폭주 여력과 같다면, 즉 사위량의 2배에 해당되는 양만큼의 폭주 여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계산 여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정피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폭주 여력이라거나 계산 여력이 사위량의 2배가 되지 않으면 그 부족한 만큼을 프리즘으로 보정해 주어야 안정피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셔드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셔드 기준과 맞지 않으면 프리즘 처방을 하거나 또는 프리즘 렌즈 대신 가입도 처방을 통해서 이러한 안정피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프리즘 처방을 통해서 이런 폭주의 여력을 2배 그 프리즘 양만큼을, 그러니까 프리즘을 처방하는 양만큼 폭주의 여력이라거나 계산 여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프리즘 처방을 하는 만큼 사위의 양이 감소돼서 결국은 사위량보다 이런 융합 여력의 크기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안정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셔드 기준이고요. 이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또 계산식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요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프리즘 처방 또는 가입도 처방을 통해 상대 폭주, 다른 말로 폭주 여력이 요구량의, 즉 사위량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셔드 기준이 되겠고요. 이 셔드 기준은 외사위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사위를 가지고 있다면 셔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단 퍼시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셔드 기준 같은 경우는 외사위를 가진 사람에게 처방해야 하는 프리즘 양을 결정할 때 사용하면 정확하게 그 프리즘 양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 공식에 유도되는 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건 프리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E 가로 H 플러스 P는 R 더하기 P가 되고요. 여기서 H는 헤테로포리아, 사위가 되고요. 여기 R은 리저브, 융합, 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위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정도의 융합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프리즘을 처방하게 되면 당연히 프리즘 처방하는 만큼 사위량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또 프리즘을 처방하는 만큼 융합 여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자, 프리즘을 처방해서 융합력이 감소한 전체 양, 또 융합력이 증가한 전체 양, 또 프리즘을 처방해서 사위량이 감소한 전체 양을 놓고 봤을 때 사위량의 2배에 해당되는 양과 융합력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양한시적인 이상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내용을, 이 공식을, 이게 정의잖아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셔드 기준의 정의를 이렇게 공식화한 거고요. 이때 이 내용을 P만 남게끔 각각 전환을 해주면, 공식을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쭉 돼요. 그래서 결국은 프리즘 양,
이런 어떤 사람에게 프리즘을 처방해야 한다면 셔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공식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들은 뭐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결국은 이 공식이라는 건 그래요. 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외우는 걸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이거 있잖아요. 융합 여력은 적어도 사유량의 2배가 되어야 한다. 이게 셔드 기준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조건 1에 만족하기 위해서 적정 프리즘을 가입했을 때 사유량은 감소하고 융합 예비량, 즉 융합 여력은 증가한다. 이렇게 길게 두 줄로 써 있는 것이 바로 셔드 기준이고요. 이 길게 써 있는 말을 간단하게 축약한 것이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길고 장황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죠. 결국은 여기 H자라고 되어 있는 건 사위, 그다음에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융합 여력이 되니까 결국은 이 융합 여력이 사위량의 2배가 되면 양한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만약에 2배가 되지 않으면 P, 얘는 프리즘의 약자거든요. 요만큼의 프리즘 양을 처방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간략하게 공식화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셔드 기준의 공식은 프리즘 양, 셔드 기준에 따른 프리즘 양은 3분의 2 곱하기 4위 빼기 융합 여력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셔드 기준을 적용해서 프리즘 양을 도출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9프리즘 외사이가 있는 사람이고요. 9프리즘 외사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외사이가 있는 거니까 눈을 계산하는 그 양인 음성 융합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눈을 안쪽, 바깥쪽으로 눈이 벌어져 있는 걸 안쪽으로 모으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양성 융합성 폭주, 즉 다른 말로 폭주 여력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폭주하는 방향으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점차 높이면서 검사했을 때 흐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 바로 6프리즘 다이옵터인 이 지점, 여기가 뭐냐면 폭주 여력 또는 양성 상대 폭주 값이 되겠죠. 네, 이 예제에서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셔드 기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융합 여력이 중요하겠고요. 사위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이때 이 융합 여력이 사위량의 2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 아래쪽에 그림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9프리즘 외사이인 사람이 만약에 양한시적인 문제가 없으려면 뭐 계산 여력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외사이니까 폭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폭주 여력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이때 이게 지금 폭주 여력을 나타내는 거죠. 베이스 아웃으로 측정한 블러 포인트. 그래서 폭주 여력이 정상적이라면 18프리즘 다이옵터가 측정되었다면 이 사람은 양한시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량에 비해서 사유량과 이 폭주 여력의 힘이 그 크기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사유량보다도 훨씬 더 작은 폭주 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한시 이상에 의한 다양한 증상들, 안정피로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프리즘 처방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폭주 여력이 사위량의 2배가 되지 않는다. 2배가 되려면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성 상대 폭주, 다른 말로 폭주 여력이 최소한 18프리즘 다이옵터는 돼야 하는데 18프리즘 다이옵터가 되지 않으니까 셔드 기준에 의한 프리즘 그 처방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즘 처방량은 3분의 2H-R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사유량이 얼마였어요? 9프리즘 다이옵터였잖아요. 9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뭘 넣어주면 되나요? 외사위니까 양성 융합성 폭주, 다른 말로 폭주 여력이 얼마인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6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8 빼기 6이 되니까 결국은 3분의 12가 되고요. 이걸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4 프리즘 다이옵터의 프리즘을 처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4프리즘 다이옵터를 처방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과연 4프리즘 다이옵터 뭐 베이스 아웃으로 처방할 수도 있고 베이스 인을 처방할 수도 있는데 기저 방향은 어떻게 놓아야 할까? 그것은 기준은 간단합니다. 외사인은 베이스 인을 처방하는 거고 내사인은 베이스 아웃을 처방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4프리즘 베이스 아웃 외사이니까요. 4프리즘 베이스 아웃의 프리즘을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처방하게 되면 9프리즘 다이옵터 외사위였던 것이 프리즘 처방한 양만큼 외사위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5프리즘 외사위로 그 사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다가 프리즘 안경을 처방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양성 상대 폭주, 즉 폭주 여력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6프리즘 다이옵터의 양성 상대 폭주가 있었던 것이 4프리즘 다이옵터의 베이스 인을 처방함으로 인해서 요 두 개의 한 만큼인 10프리즘 다이옵터만큼 양성 상대 폭주 값이 늘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성 상대 폭주 값, 즉 폭주 여력이 사위량의 2배가 됐죠. 얘는 10이고요. 지금 사위량이 5프리즘 외사위로 감소했잖아요. 프리즘 처방에서. 따라서 사위량보다 폭주 여력의 양이 2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양한시적인 증상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셔드 기준을 이용해서 프리즘을 처방했을 때의 변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폭주 여력이 사위량의 2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즘 처방, 4프리즘 베이스인의 프리즘을 처방했기 때문에 양한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때 프리즘 처방은 이 프리즘 다이옵터식, 베이스인식 양쪽에 나누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12주차, 13주차쯤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즘을 처방할 때는 4프리즘 베이스인을 한쪽 안경에 처방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한쪽 눈의 안경 렌즈만 너무 두꺼워지고요. 이게 수차가 증가해서 또 흐려지기도 하니까요. 각각 나누어서 2프리즘 베이스인, 2프리즘 베이스인씩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프리즘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도 이 셔드 기준에 만족하게끔 변화를 시켜줄 수 있겠다. 이때 보세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VT, 시기능 훈련을 시켜주게 되면 사위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리즘을 처방하게 되면 사위량도 프리즘 처방한 양만큼 감소하고 또 폭주 여력 또는 계산 여력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융합 여력의 크기가 사위량의 2배가 돼서 이런 양한시 이상과 관련된 증상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이 셔드 기준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얘를 어떻게 됩니까? 18 프리즘 다이옵터만큼 폭주 여력을 증가시키면 폭주 여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위량의 2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한시상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인을 프리즘으로 처방해도 되고 또는 프리즘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폭주 여력을 18프리즘이 될 때까지 시기능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켜줘서 증가시킨다면 폭주 여력을 증가시킨다면 이러한 사위량이 9프리즘 다이옵터의 외사위가 있는 사람도 양한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두 번째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동영상을 스톱해 놓고요. 이런 빈 종이 같은 거 하나 꺼내 놓고요. 이런 연습장에다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그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과를 끝마칠 때쯤, 그러니까 하루 일을 끝마치면 여러분들 따지면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두통이 엄청 심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학생이 안경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하루 좀 일과 시간 끝나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저녁 듣는 너무 두통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경사 선생님, 저를 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경으로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안경사가 검사를 하죠.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위량을 측정했더니 내사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소포리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포롭터 검사를 통해서 그 내사위가 원거리에서 5프림 다이옵터 내사위가 측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인 분리점. 베이스인 분리점이 뭔가요? 눈앞에다가 베이스인 프리즘을 부과해서 측정했을 때 뭘 측정한 건가요? 바깥쪽으로 계산되는 계산 여력을 측정한 거죠. 이때 3프리즘이 측정됐고, 그러니까 내사위니까 계산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폭주시킬 수 있는 폭주 여력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됐든
자, 그래서 원거리에서 5프리즘 내사위, 그 다음에 베이스인 분리점이 3프리즘이었다. 원거리에서는 흐린 점이 아니에요. 원거리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분리점을 찾는 거죠. 언제? 베이스인 그 프리즘을 부과해서 계산 여력을 측정할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흐린 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찌됐든. 자, 근거리에서는 7프리즘 내사이가 측정되었고 음성 상대 폭주값이 5프리즘 다이옵터로 측정됐다. 즉 계산 여력이 5프리즘 다이옵터였다. 이때 적절한 처방법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했죠.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원거리에서는 과연 어떻게 프리즘을 처방해야 될까? 처방하지 말아야 될까? 또 근거리에서는 또 어떨까? 이 사람이 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문제가 원거리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지 근거리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자 원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원거리는 5프리즘 내사이고 베이스인 분리점이 3프리즘이니까요. 결국은 계산 여력이 3프리즘 다이옵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흐린 점이 3프리즘 다이옵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식에 넣어서 풀어봅시다. 셔드 기준 프리즘 처방량은 3분의 EH-R 따라서 3분의 원거리 사이량 H가 얼마입니까? 5네요. 그 다음에 빼기 분리점 베이스인 분리점이 3이네요. 3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얘는 2호 10이니까 7이 되겠네요. 3분의 7 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의 프리즘을 처방해야 되는데 얘가 내사위니까 프리즘의 기저 방향은 어딜까요? 기저 방향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처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거리 안경에다가 3분의 7 이게 딱 안 떨어져서 좀 미안하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문제를 내거나 했을 때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분수로 그대로 두면 돼요. 분수로 되면 돼요. 그 약 얼마가 되냐면 대략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7을 3으로 나눠주면 3, 2, 6, 3, 3은 9, 또 뭐 3, 3은 9, 그러니까 2.33 프리즘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줘도 되고요. 그러면 임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25 프리즘 다이옵터 정도를 몰 프리즘의 근사치를 베이스 아웃으로 처방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 사람 증상이 개선이 되겠죠. 근데 2.33 프리즘이니까 얘보다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커야 되니까 2.25 프리즘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그렇죠. 2.50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아웃을 처방해 주는 게 훨씬 더 올바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사치를 처방할 때는 이 그 셔드 기준, 퍼시바 기준에 적용해서 프리즘을 처방할 때는 작은 값을 처방하기보다는 그 높은 값을 처방해 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고요.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하나의 수치가 더 크면 그럴 때는 더 작은 수치인 프리즘 처방값을 처방하는 게 올바른데 어쨌든 셔드 기준만 놓고 보면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2.50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아웃으로 원거리에 처방하는 게 올바르겠고요. 그래서 원거리에서는 2.50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아웃을 처방해주면 이런 두통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근거리는 어떤가 봅시다. 근거리는 7프리즘 내사이고 NRC 음성 상대 폭주값이 5프리즘 다이옵터니까 그럼 근거리에서 처방해야 되는 셔드 기준 적용했을 때 프리즘 처방량은 3분의 EH-R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7 빼기 뭐예요? 계산 여력, 근거리에서 계산 여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5가 되겠네요. 그럼 풀어주면 3분의 이 7은 14 빼기 5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러면 3 프리즘 다이옵터 뭐 베이스 아웃을 처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거리 안경에는 2.5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아웃, 근거리 안경에는 3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아웃을 처방해 주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일과를 끝마칠 때쯤 막 이런 여러 가지 시각적인 증상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뭘 적용했을 때? 셔워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 풀이는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요 처방 1번은 내가 지금 뭐 충분히 설명했고요. 자, 처방 2번은 뭐냐면 그럼 이런 거예요. 셔드 기준을 적용해서 무조건 프리즘만 처방할 수 있느냐? 안경에다가 프리즘 안경을 처방할 수도 있지만 이 프리즘 안경 같은 경우는 특수한 안경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좀 그러니까 가격도 좀 비싸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즘 처방하지 말고 그냥 안경 도수만으로도 이 사람 안경 도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만으로도 이런 똑같이 셔드 기준을 적용해서 프리즘 처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그러니까 안경에다가 가입도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원거리와 근거리에 따라서 그 프리즘 양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보세요. 이때 필요한 건 ACAB, 조절성 폭주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ACAB가 4 프리즘 퍼 다이옵터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경사 ACAB에 필요한 셔드 기준 프리즘 양을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구명 굴절력을 조정해서도 프리즘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원걸에서 2.5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아웃을 처방해주면 이런 원거리와 관련된 안경을 착용했을 때 이런 셔드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증상들이 개선된다 그랬죠. 그러면 2.5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아웃 대신에 그냥 구명 굴절력을 조정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줘요? ACAB 분의 2.5 프리즘 다이옵터, 그러니까 셔드 기준에 필요한 프리즘 양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나와요? 25분의 40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0.4, 50, 46은 24,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네요. 0. 몇 다이옵터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0.6 다이옵터 정도를 더 부과하거나 줄이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0.6 다이옵터만큼? 근데 안경 굴절력은 어떻게 돼요? 0.6 다이옵터는 없으니까 0.75 다이옵터 근사치를 처방해 주면 되고요. 0.75 다이옵터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플러스 쪽으로 더해줘야 될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더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형 안경을 쓰지 않는, 원형 안경 쓰는 사람을 예를 들까요? 스페리컬 마이너스 2 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셔드 가입도가 0.75 다이옵터가 나왔으면 얘를 마이너스 쪽으로 더해줘서 마이너스 2.75 다이옵터로 안경을 처방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플러스 쪽으로 0.75만큼 해줘서 뭐 마이너스 1.25 다이옵터로 처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사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조절을 하게 되면 더 눈이 안쪽으로 몰리니까 내사이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바깥쪽으로 펼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됩니까? 조절력을 이완시켜 줄 수 있게 뭔가 굴절력을 처방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도수는 플러스 굴절력이 되고 마이너스 1.25 다이옵터의 안경을 처방해 준다. 그러니까 요 가입도만큼을 플러스, 만약에 이게 내사위라면 플러스 가입도를 처방해 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외사위였다면 마이너스 0.75 다이옵터만큼을 더 원형 안경에 부과해 주면 되겠고요. 근용 안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용 안경에선 3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의 프리즘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근거리에서는 3프리즘 다이옵터의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그 셔드 기준의 프리즘 양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에게 3프리즘 베이스 아웃의 프리즘 안경을 처방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가입도, 그러니까 구명굴절력을 조정해 주어서 이러한 양한시적인 증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ACAB분의, 이 사람은 4프리즘 퍼 다이옵터의 ACA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4분의 3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아웃을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나누기 4가 되니까요. 0.46은 24, 47은 28, 그 다음에 또 50 나오겠네요. 4,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47은 28이죠. 28. 그러면 20 나오네요. 4, 5, 20. 그러니까 0.75 다이옵터만큼을, 얘가 내 사이가 있으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사이는 눈이 몰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조절을 이완시켜서 음성 융합성 폭주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 음성 조절성 폭주를 이용해서 눈을 바깥쪽으로 벌려 주어서 이런 양한시적인 증상을 개선해야 되니까 플러스 가입도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시인 사람이라면 근거리 안경, 돋보기, 그러니까 근거리에 책 볼 때만 사용하는 안경에다 어떻게 줘요? 플러스 0.75 다이옵터의 근용 안경을 씌워주면 이런 셔드 기준을 적용한 3프리즘 베이스 아웃의 프리즘을 처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입도 양만큼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한쪽 안경 렌즈에다가 부과를 해주거나 양쪽 안경 렌즈에다가 부과를 해줘야 하는데 이 가입도의 개념은 양쪽 안경 렌즈에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0.75의 근용 안경을 착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셔드 기준에서 알아야 될 건 결국은 뭐냐면,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좀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결국은 셔드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량보다 융합여력이 2배 크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양한시적인 이상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겠느냐 아니겠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프리즘을 처방해야 한다 하면 P는 3분의 2H-R이라는 이 공식에 대입해서 그 나오는 프리즘 양만큼을 프리즘 처방하거나 아니면 프리즘 처방 대신 ACAB,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ACAB를 측정했다면 이 ACAB를 밑에다 분모에다 넣고 필요한 요 값 구해진 셔드 기준 프리즘 양을 분자에다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구명굴절력 조정만으로도 프리즘 효과가 동일한 처방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그 퍼시발 기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요 내용을 한번 쭉 풀이 기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요거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프리즘 양이 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 0보다 큰 1, 2, 3, 4 뭐 이렇게 양이 나온다면 그건 그만큼 프리즘 양을 처방하면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이 프리즘 값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어떤 예제를 줬는데 여러분들 계산했더니 이 프리즘 양이 0 프리즘 다이옵터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겠죠. 지금 근거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양성 폭주 셔드 기준에 따른 프리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0 프리즘이라는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답해 주면 돼요. 0 프리즘 다이옵터 또는 프리즘 처방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답해 주어도 됩니다. 또는 0이 아니라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 프리즘 다이오터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인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수치가 0이거나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면 프리즘 처방할 필요 없음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과값이 0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값을 가진 경우에는 이 셔드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즘 처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퍼시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퍼시발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전융합성 폭주의 폭을 3등분하였을 때 중앙의 3분의 1 영역 안, 이 중앙의 3분의 1 영역이라는 것이 상쾌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일단 정의를 살펴보세요. 전융합성 폭주 폭은 어떻게 돼요? 음성융합성 폭주부터 양성융합성 폭주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베이스 인을 부과해서 측정한 음성융합성 폭주, 즉 흐린 점 있잖아요. 베이스 인을 점점 부과했을 때 흐리다라고 얘기하는 점, 요 지점부터 또 베이스 아웃을 점점 프리즘을 부과해서 흐리다라고 얘기한 양성 융합성 폭주 또는 뭐 양성 상대 폭주라고도 얘기하고 뭐 폭주 여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흐린 점까지 요 지점을 일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융합성 폭주 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전융합성 폭주 폭, 즉 흐린 점과 흐린 점까지 요 사이에 폭의 그 3등분했을 때 요 3등분한 영역 안에 돈데르스 라인이 위치하면, 즉 돈데르스 라인은 뭐예요? 정시 정의인 사람들이 사위도 없고 근거리 원거리 사이도 없는 사람의 그런 정상적으로 폭주와 조절이 규정도 잘 맞는 기준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준선 돈데르스 라인이 요 상쾌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양한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돈데르스 라인이 전융합성 폭주폭의 3분의 1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양한시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프리즘 처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전융합성 폭주 폭이 3등분 하였을 때 중앙의 3분의 1 영역 안에 돈데르스 선이 있어야 양한 단일시를 할 수 있다. 이게 퍼시발 기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3분의 1 영역 안에 돈데르스 라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프리즘을 처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 공식도 요 말을 간단하게 풀어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식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퍼시발 기준에 의한 프리즘 처방량은 3분의 전융합성 폭주 폭의 좌측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음성
융합성 폭주일 거고요. 우측에 해당되는 것이 양성 융합성 폭주일 거죠. 이 두 개 값 중에서 더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성 융합성 폭주의 값이 20 프리즘 다이옵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 20 프리즘 다이옵터에서 흐리다라고 얘기했고, 또 음성 융합성 폭주 쪽으로는 10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인에서 만약에 흐리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중에 더 큰 놈이 있겠죠. 얘 양성 융합성 폭주가 더 크네요. 그러면 20 프리즘 다이옵터, 이 L이라는 건 라지의 약자고요. 이 S는 스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큰 놈 빼기 작은 놈에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놈 빼기 2 곱하기 작은 놈이 얼마예요? 10이네요. 1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위에 값이 얼마 나옵니까? 20 빼기 20이니까 3분의 0이 나오네요. 3분의 0은 0이네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퍼시발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프리즘 처방할 필요가 없는 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진다면 그 양만큼 프리즘을 처방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퍼시발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퍼시발 기준을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프리즘을 처방하거나 VT를 통해서 어떤 걸 그 프리즘을 처방해 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리즘 양을 통해서 이 융합성 폭주의 폭을 넓혀주는 개념이 되고요. 이 융합성 폭주의, 그러니까 전 융합성 폭주의 폭을 넓혀주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 전체 융합성 폭주 폭의 3분의 1 영역 안에 돈데르스 라인이 들어갈 수 있게 프리즘 처방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또는 VT를 시행해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VT를 시행해주면 뭐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쪽 오른쪽에 상대 폭주 자극선이 옆으로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3분의 1 영역 안에 돈데르스 라인이 들어가게끔 변화를 시켜주어서 이런 양한 시상에 의한 증상을 나타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사위의 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위가 10프리즘 외 사이가 있든 뭐 20프리즘 뭐 내 사이가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위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융합성 폭주의 크기만을 가지고 양성 융합성 폭주, 음성 융합성 폭주의 크기만을 가지고 프리즘 처방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퍼시발 기준의 경우에는 내 사이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셔드 기준은 외 사이가 있는 경우에 더 잘 그 프리즘 처방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 퍼시발 기준은 내 사이가 있는 경우에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셔드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프리즘 처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0을 값을 가져도 프리즘 처방을 할 필요가 없고, 이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질 때만 프리즘을 처방하면 되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위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살펴보면 퍼시발 기준의 문제에는요, 뭐 사위 양 뭐 이런 게 써있지도 않고요. 써있다고 해도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저 방향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퍼시발 기준의 프리즘 양이 3 프리즘 다이옵터라고 측정이 되었다면 그럼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사위를 고려하는 게 아니니까 뭐 내 사이는 베이스 아웃, 외 사이는 베이스 인을 처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위량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퍼시발 기준에서는 그러면 이 프리즘의 기저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가 10만 개가 되겠고요. 이 퍼시발 기준 자체가 별표가 한 1000만 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요게 별표 한 10만 개 정도 쳐야 됩니다. 기저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보세요. 상대 폭주의 크기가 큰 쪽 검사시 로터리 프리즘의 기저 방향.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예제를 가정하면 NRC 음성 상대 폭주, 얘는 베이스 인을 부과했을 때 프리즘 양이 아까 예제가 10프리즘 다이옵터였죠. 그 다음에 PRC, 얘는 양성 상대 폭주라고 얘기하고, 얘는 베이스 아웃을 부가 점점 하면서 프리즘 양, 그 흐린 점을 찾는 거죠. 그때 20프리즘 다이옵터에서 흐린 점이 나타났다고 하면 아까 결과에서 얘를 계산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 프리즘 다이옵터의 결과값, 2 프리즘 값이 2 프리즘 다이옵터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저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놈을 측정할 때의 이 기저 방향이 바로 최종 처방되는 프리즘의 기저 방향이 된다. 이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 퍼시발 기준 같은 경우는 프리즘을 처방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큰 쪽의 융합 여력이 작은 쪽 융합 여력의 2배가 되면, 2배 이상이 되면 뭐 결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융합 여력을 측정할 때
그 큰 놈이 작은 놈의 2배가 되지 않으면 그 2배가 되지 않는 양만큼을 프리즘을 처방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한번 보시고. 자, 요런 경우에 지금 요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퍼시발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프리즘을 처방하느냐는 거예요. 이때 이 사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셔드 기준에서는 정말 중요하겠지만 퍼시발 기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퍼시발 기준의 공식이 뭐였었어요? P는 3분의 L-2S죠. 큰 놈 빼기 2 곱하기 작은 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원거리에서 만약에 프리즘 처방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음성상대 폭주와 양성상대 폭주 중에 큰 놈이 양성상대 폭주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큰 놈이 9네요. 빼기 2 곱하기 작은 놈이 얼마예요? 7이네요. 이때 만약에 이 결과값이 양수가 나와서 프리즘을 처방해야 한다면 기저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성 상대 폭주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점점 높여서 측정하니까 결국은 결과값에 베이스 아웃 프리즘 양만큼을 처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계산해 보면 얘가 14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9-14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아, 마이너스 값을 갖네. 그럼 원거리에서는 프리즘을 처방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근거리에서 어떨까 봅시다. 그러니까 원거리 뭐 안경에는 뭐 프리즘을 처방할 필요가 없어요. 퍼시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퍼시발 기준이니까 사위 상관없고 양성 상대 폭주와 음성 상대 폭주 값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 두 개 값만 알면 되는 거고요. 퍼시발 기준 프리즘 양은 3분의 L- 큰 놈 빼기 2 곱하기 작은 양이니까요. 3분의 큰 양이 얼마요? 17 빼기 얼마입니까? 13의 작은 놈의 2배.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26이 되네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값을 갖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거리도 근거리도 그 퍼시발 기준을 이용해서는 전혀 프리즘을 처방할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눈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융합성 폭주폭 안에 3분의 1 영역 안에 돈데르스 라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융합성 폭주의 폭 3분의 1 영역 안에 요 초록색 돈데르스 라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거리에서도 어때요? 여기 전융합성 폭주폭의 중앙에 지금 3분의 1 영역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안에 지금 돈데르스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한시적인 이상 증상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 화면에서도 봐도 이 양한선명 단일시 영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을 셔드 기준으로 적용했을 땐 프리즘 처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셔드 기준으로 프리즘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리즘 처방 값은 3분의 2H-R이네요.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3분의 원거리에서는 사유량이 1이네요.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빼기 얘가 외사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음성 상대 폭주는 중요하지 않죠? 양성 상대 폭주 값만 중요하니까 얘가 9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빼기 9니까요. 결국은 3분의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값을 갖네요. 그러니까 프리즘 처방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셔드 기준을 적용해도. 그런데 셔드 기준은 참 재밌게도 이렇게만 뭐 공식에 넣어서 뭐 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때요? 사이량보다 어때요? 폭주 여력의 양이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얘는 양성 상대 폭주가 2 프리즘 이상만 되면 결국은 프리즘 처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즘 처방할 필요가 없고 근거리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3프리즘 외 사이니까 얘도 양성 상대 폭주값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얼마? 6 프리즘 다이옵터 이상만 양성 상대 폭주가 넘으면 되는데 이거 이미 17 프리즘 다이옵터니까 얘는 엄청나게 그 폭주 여력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위량보다. 그러니까 셔드 기준을 적용해도 퍼시발 기준을 적용해도 이 사람은 프리즘을 처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데이터 또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셔드 기준, 퍼시발 기준을 적용해서 프리즘 처방이 필요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인지를 간단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퍼시발 기준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퍼시발 기준 적용했을 때 이게 상쾌 영역이거든요. 상쾌 영역, 그러니까 이 전융합성 폭주폭 안에 3분의 1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에 지금 돈데르스 라인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퍼시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프리즘 처방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그래프 분석법으로 설명한 거고요. 자, 퍼시발 기준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래요. 얘는요, 문제에 사위양은 제시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뭐 사위량이 2프리즘 뭐 외사이가 있다라고 제시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은 퍼시발 기준으로 프리즘 처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P는 3분의 큰 놈 빼기 2 곱하기
작은 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분의 큰 놈이 뭐예요? 12가 더 크네요. 그럼 12 빼기 2 곱하기 9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 9, 18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갖겠네요. 그죠?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럼 일단 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값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주는 거죠. 프리즘 처방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답해주면 되고요. 자,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PRC 양성상대 폭주가 30 프리즘 다이옵터이고요. 음성상대 폭주는 12 프리즘 다이옵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퍼시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큰 놈 빼기 작은 놈 곱하기 2. 그랬을 때 프리즘 처방이 필요한가를 봅시다. 그럼 3분의 큰 놈이 30이 되고요. 작은 놈은 2 곱하기 12가 되니까 얘는 24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3분의 6이 되니까 3 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의 프리즘을 처방해야, 만약에 이게 원거리 데이터라면 원거리 안경에 3 프리즘 다이옵터를 처방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근거리 데이터였다면 근거리 안경에 처방을 하면 되겠죠. 이때 3 프리즘 다이옵터의 베이스는 뭐라고요? 더 큰 놈을 검사할 때 사용했던 그 프리즘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3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처방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3 프리즘 베이스 아웃의 프리즘을 퍼시발 기준을 적용해서 처방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얘가 베이스 아웃을 처방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검사는 안 했더라도 사유량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 처방한 거니까 얘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소포리아인 내사위가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예제를 한번 차분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 문제는 풀어주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양성 상대 폭주와 음성 상대 폭주 값이 나타났을 때 얼마만큼의 프리즘이 필요한지 퍼시발 기준을 적용해서 풀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또 풀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즘 처방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셔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도 또 풀어보면 얘는 2 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이 측정됐고요. 이 중에서 큰 놈이, 이 문제에서는 이거 베이스 아웃 이런 거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냥 PRC는 20 프리즘 다이옵터, NRC는 7 프리즘 다이옵터 이렇게만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RC 얘는 양성 상대 폭주니까 당연히도 모으는 쪽이니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점차 높여서 검사한 거겠네. 흐린 점을 찾았겠네. 그리고 NRC는 뭐예요? 음성 상대 폭주니까 7 프리즘 다이옵터만큼 베이스 인 프리즘을 부과했을 때 흐린 점이 나타났겠구나. 따라서 큰 놈을 검사할 때의 기저 방향이 이 프리즘의 최종 처방되는 프리즘의 기저 방향이 될 거고요. 만약에 또 한 가지 가정을 두면, 그러면 프리즘을 처방하지 말고 퍼시발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안경 렌즈로 보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안경 렌즈로 얼마만큼 보정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사람의 ACAB, 즉 조절성 폭주비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조절성 폭주비가 4 프리즘 퍼 다이옵터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 4 프리즘 퍼 다이옵터의 ACAB를 뭘로 나눠줘요? 그렇죠. 2 프리즘 다이옵터의 베이스 아웃이라는 요 퍼시발 기준의 프리즘 양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0.5 다이옵터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었으니까 얘는 어떤 사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사유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0.5 프리즘 다이옵터만큼 어떻게? 그렇죠. 플러스 가입도를 처방해서 안경으로 처방을 해주게 되면 프리즘 처방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반드시 머릿속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만약에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기준을 이용해서 프리즘 값을 구했는데 그게 상반되는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셔드 기준을 적용했더니 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처방하라 했고 퍼시발 기준은 7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처방하라고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기 나오진 않네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값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시기능 분석 결과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적은 값을 사용하고요. 또는 그냥 단순히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외사위와 내사위의 관점이라면 외사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거 셔드 기준을 적용하고요.
네 사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퍼시발 기준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가지 공식에 의해서 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럴 때는 종합적인 판단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시기능 분석을 하는 다양한 검사법을 통해서 평가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두 가지 모두 다 마이너스 보를 가지거나 0의 값을 가지면 프리즘을 처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예제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원거리 데이터와 근거리 데이터가 쭉 나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할 건 그래프 분석 용지를 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양한, 선명, 단일시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별표를 1000만 개 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데이터를 주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래프 분석 용지에다가 각각의 점으로 표시하고 또 각각의 점들을 연결해서 선으로 표시해서 결국은 양한, 선명, 단일시 영역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교재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이 내용도 좀 넘어가고요. 자, 셔드 기준이라거나 또는 퍼시발 기준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프리즘을 처방해야 하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프리즘을 처방해야 한다 하면 프리즘 처방 렌즈 말고 구명굴절력을 조정해서 즉 가입도를 처방해서 플러스 가입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가입도일 수도 있어요. 이런 플러스 가입도와 마이너스 가입도를 처방해서 프리즘 처방 대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때 얼마만큼의 굴절력의 변화를 내야 되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책 부록 20을 살펴보면 아주 풀이 방식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을 이용해서 어떤 양한 시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프리즘 양을 처방해야 하는지, 또 프리즘 처방 대신 시기능 훈련을 시킨다면 또 양성 융합성 폭주와 음성 융합성 폭주를 얼마만큼 늘려야 하는지, 또는 이런 프리즘 처방해야 하는 값만큼 프리즘 처방 대신 구명굴절력을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셔드 기준과 퍼시발 기준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잘 익혀두었다가 임상에 나갔을 때 그래프 분석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어떤 시기능 이상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프리즘 처방이 필요할 때 셔드 기준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또 퍼시발 기준을 적절히 사용해서 적절한 프리즘 환경을 처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고 싶다면 교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될 거고요. 참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참고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4주차 2차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그런 그래프 분석 용지라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들은 내가 여러분들 이 클래스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한시 기능학 한 학기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에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고생했어요.